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는 최근에 새로 이런 목표를 세웠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래 읽히는 책 중 하나를 쓸 거야. 2018년까지 나의 정체성은 사업가였다. 2019년에는 유튜버, 2020년 이후부터는 작가,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정체성을 바꿨다.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목표를 듣는다면 분명 비웃을 거다.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개발서를 쓸 거야 라고 말했더니 다들 비웃었다.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다.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자청이라지만 책 한 권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책을 써? 본인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일단 맞장구 쳐주자. 물론 내가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없어 라고 한정 짓는 순간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평범한 책이라도 출간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벌리고 다녔다. 이건 자기 개발서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준다라거나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구대로라도 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백날 들어봐야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제각각이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돈 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의외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 다들 돈 하니까 돈에 관심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몽상가들에 가깝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명 경제 유튜버 중 한 명인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한 가난이 계속돼서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왔다. 부의 추월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느 날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발명가를 마주하게 된다. 가수나 스포츠 스타 등 특별한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내 팬이기도 하며 28 나이에 연간 순이익만 30억 원 넘게 내는 청년이 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린 백수 애인 만나지 말라며 계속 연애를 뜯어 말렸다고 한다. 화가 난 그는 큰 돈을 벌기로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 개발서들의 계기였다. 그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 개발서들을 수백 권 읽어나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책에는 내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다. 수백 권의 독서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련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오타쿠에 가까운 내 성격엔 확실한 방법이었다. 아무튼 그걸 계기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체성 변화는 좌절,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나는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책을 덮지 않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읽어주고만 있다면 앞에서 나의 지질한 과거를 읽으면서 이랬던 사람도 책을 읽고 변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신의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돈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순간에만 생기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당 수익을 최고로 얻는 것이 전부라 여겼다.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다. 나도 당시엔 재회상담을 통해 시간당 22만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수익이라는 개념에 더 사로잡혔다. 하지만 부의 추월 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수익 자동화 개념에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업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회사에 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매달 몇 억씩 버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춰서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나간다. 최근 들어서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 전에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졌을 땐 세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만 보였다. 식당에 가도 편하게 밥을 먹지 않고 메뉴와 테이블 수, 직원 수, 고객 회전율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카페에 가면 그곳의 사업 구조와 순수익을 분석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정체성을 바꾼 후에는 누군가 사업 얘기를 하면 심드렁해지게 되었다. 대신 매일 스포츠 관련 영상을 보고 골프와 테니스를 치며 글만 쓰고 있다. 재작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절반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정체성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나의 계열사 중 한 곳의 사업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악인론의 저자이기도 한 손수연과 보름간 터키로 여행을 갔다. 수연은 여행 내내 틈이 날 때마다 전제책을 읽었다. 비행기 대기할 때, 음식이 나오기 전, 택시를 탈 때 틈만 나면 읽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학자나 모범생 스타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구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쾌락주의자에 속한다. 놀 땐 화끈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에게 던졌다. 터키에서 수연은 하루에 2권의 책을 해치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독서에 관한 소프트웨어 일부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원래 내 생각은 이랬다. 사람들에게서 전자책에서 느낄 수 없는 종이 물성이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 또한 영향을 받아 종이책을 고집했다. 완벽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책을 읽는 것만이 유의미하다.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틈날 때마다 읽는 전자책은 오히려 나의 집중력을 방해한다. 스스로 생각에 제약을 걸고 있었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건 4년 전에 내가 수연에게 권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나는 온갖 핑계로 책은 완벽한 환경에서 읽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나를 제한했다. 나는 수연을 보면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으로 나의 소프트웨어, 정체성을 변화시켜야겠다 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하루 한 권씩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 텐데 정체성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틈날 때마다 전자책을 읽는 사람이야 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 종종 사람들은 나는 MBTI가 I형이라서 내향적이야. 나는 신경성이 높아서 예민해. 나는 공운동은 못해. 나는 A형이라 소심해 라고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곤 한다. 하지만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틀을 깨버려야 한다.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에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다.